강잠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오늘은 어떤 전략을 펼쳐보면 좋을까요? 당신이 잠든 사이 있었던 이슈들 먼저 체크해 보시죠. 자, 뉴욕 증시 대선 이후 첫 하락이 간밤에 포착됐습니다. 워낙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을 했으니까요. 한 번쯤 숨을 고를 필요도 있겠죠.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부담을 가했던 주된 요인이라 하면 10년물 금리의 급등세가 있었는데요. 12bp 뛰어오르면서 4.43%를 가리켰습니다. 몇 가지 재료들이 있었는데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토마스 바킨 그리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등이 지금 인플레이션, 고용 약화, 우리 대응할 준비 되어 있어. 심지어는 12월에 어쩌면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내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잖아요. 이게 혹여나 좀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자리하고 있었던 간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 하락의 또 한 가지 재료, 트럼프 랠리가 일부 언와인드, 이 청산을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6.2% 밀려났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약세가 조금 더 두드러졌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1.8%,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역시도 급락이었고요. 조금 더 큰 종목들은 뒤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밖에 특징주들을 보시면 쇼피파이가 호실적 강력한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에 21%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리비안이 폭스바겐과 합작 투자를 출범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7%가량의 급등세 연출 중이고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여러 신에너지 관련주들,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할 것 없이 일제히 급락했다는 점,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최근에 미국이 올라도 내리고 미국이 내려도 내리는 국내 증시 움직임에 지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에 그나마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반도체 테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슈들은 따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래도 유일하게 상승부를 켜줬습니다. 미즈호에서 목표가를 $165로 상향 조정했는데 실적 발표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와 있죠. 매출 가이던스 컨센에 부합할 것이다. AI 서버 시장 내에서의 독보적인 지위,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TAM 규모가 연평균 60%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기대감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여타 반도체주들은 대부분 하락세였는데요. 특히 마이크론의 주가가 4.2% 밀려났습니다. 전일 모놀리틱의 주가 급락을 야기시켰던 바로 그 리서치 펌이죠. 엣지워터가 HBM 점유율 증가, 이러한 성과는 좋은데 문제는 이외 품목들을 봤을 때에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지적을 합니다. 2025년 상반기에 낙관론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을 것이며 낸드 수요 예측이 압축되는 등 반도체 사이클의 주기적인 약세 역시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 낸드 가격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HBM 공급 이슈 맞물리면서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키는 이슈.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하락을 했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상승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중인 우주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대항마, 라이벌로, 물론 그 크기의 차이는 아주 크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는 로켓랩.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소형 로켓을 만들고 있고 위성을 쏘아 올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결과가 기대 이상이었고요. 4분기 매출 전망 역시도 기대 이상.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사와 우주 시스템 운영 확대로 전년 대비 55%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대체 투자처로도 주목받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4% 폭등하는 가운데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한화 시스템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오늘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트위터죠. X에 이 사진이 참 많이 올라오는데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투자의 정석, 교과서로도 여겨지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최근에 비트코인과 도치코인은 특히 한 달 사이에 180%나 폭등을 했죠. 테슬라, 팔란티어 등 정말 상식에서 조금 벗어난 듯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이 교과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펀더멘털에 근간한 투자와는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포모에 지배당하는 밈 트레이딩스러운 매매가 미국 증시에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회의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잘나 보이는 미국 증시 역시도 지금 포모에 지배당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 역시도 너무나 패배주의에 과도하게 사로잡히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볼 수 있는 기지를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저희가 이 시간 잘 잡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전략 챙겨보시죠.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마음 속에 지금 양 시장이 동시효과 구간에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하락이었는데요. 코스닥이 2.5% 조정을 받으면서 710선으로 내려앉았고요. 코스피도 2,500선이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당시에 종가 수준까지 내려간 지금 양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환율 급등 속에 추가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2년 만에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이어서 상원, 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경파 인사들로 트럼프 2기가 구성이 될 거다라는 우려감 속에 환율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제 그래서 양시장을 더 끌어내린 섹터들은 반도체, 화장품, 사실상 이 두 섹터를 제외하고도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2,000여 개 넘는 종목들이 빠졌고요. 591개 종목이 신저가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는 그 중심권 안에 있고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수출주 중심으로 더 투심이 안 좋았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전체적으로 안 좋기는 했는데 개별적으로 LG엔솔의 스타쉽 배터리 공급 때문에 미국 공동 진출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CATL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2027년으로 목표를 조금 더 앞당겨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전고체 쪽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화학, 한농화성 개별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재건, 코인, 드론, 우주항공,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반영하면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트럼프 트레이드 속에서 또 추가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지만 여기서 또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하락으로 마감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11월 들어서도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매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이제는 포지션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결국 미 대선 이후에 더 매도세가 커지는 것으로 화답하면서 우리의 실망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조 원 가깝게 지금 13일 어제까지 봤을 때 오늘 기준으로 1,9천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2일 신년부터 해서 쭉 보면 사실 7월 16일이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상반기 내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매수 확대를 보였었는데요. 이때 당시 최대 매수 금액은 2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중순부터 해서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로 놓고 보면 하반기 내내 팔면서 7조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최대 규모였던 25조 원 대비로는 거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말까지 봤을 때는 매도로 돌아설 것인가 이 부분에 관전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파는데 지금 어제까지의 느낌을 봤을 때에는
빠지는 이유,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대차게 파는 이유로 정리해 보고 있는 시장의 추정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레드 수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 말씀드린 대로 강경파 인사들로 구성된 트럼프 내각이 결국은 관세 정책을 강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IB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다른 국가들 대비로 한국과 대만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리포트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어서요. 여기에 따른 우려감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 이 때문일까요? KDI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춰잡았습니다. 내년도도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수출주들에 따른 우려감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이를 반영합니다. 수출주들의 지금 반도체와 선박 중심으로는 좋았지만 반도체도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증감률이 살짝 떨어졌고요. 다른 쪽으로 자동차 중심으로 한 수출주들도 YOY로 꺾인 것으로 확인이 됐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익 추정치까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 0.8배 정말 매력적인 거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이수페타시스, 잇따른 이 유증 불안 때문에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 다운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5일선이 가장 맨 밑에 있고요. 200일선이 가장 위에 있는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역배열 추세에 접어들면서 이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판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변곡점은 있겠느냐? 사실 쉽진 않아 보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지금 3고, 결국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3고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입니다. 금리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지금 4.5% 상단이라는 곳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물가는 체린 앵커가 이야기해드렸죠. 이제 오늘 밤 발표되는데요. CPI 그냥 헤드라인 넘버로 봤을 때 전월이 2.4였으니까 여기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의 경우에는 더욱 최악이겠죠. 근원은 전월과 비슷한 3.3% 전년 대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환율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관세 폭탄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를 더 낮출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인하 횟수 자체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12월까지는 인하하겠지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었는데 지금 인하 가능성도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다시금 하루 전 대비 60%로 25bp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고 동결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국내 시장 대응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테마단에서만 단기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노리면서 이 기회를 쫓아다녀야 하는가? 그러면 지금 수출주들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비관적으로만 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 부분은 꾸준히 저희와 함께 팔로우해보면서 따라가 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어제 53,000원까지 내려앉으면서 연저점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재차 내주었고요. 어제 가져왔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서 딱 이 가격대가 가렸는데요. 어제 종가상으로 봤을 때 월봉을 다시 계산해 보니 딱 120일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이때쯤이면 금융위기 당시잖아요. 그때 터치하고 바로 올라갔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 120일선에 터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 위기와 비슷한 시기인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진 것으로는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를 하회할 것인가? 이탈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반등력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가? 이 부분도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 장세에서만 그럼 답을 찾는다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섹터는 조선이 아닐까요? 지금 새로 나온 업데이트된 뉴스 가져와 왔습니다. 중국의 해군을 경계하는 트럼프 안보 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 한국의 조선과의 협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와 관련된 이 법안을 내년 1월 취임식 이후에 강화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선박의 건조 능력이나 경쟁력은 한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들과 협력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갑게도 한화오션에서 미국의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의 수주를 또 한 번 따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조선주의 경우에는 어제 대다수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의 전략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 갖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어제 기자 간담회 있었어요. 애널리스트 간담회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애널이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이 부분 가져왔습니다. TP는 73만 원. 최근 나왔던 다이치 산교와의 엔허투 ADC 전 세계 최초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지금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열티 수령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린다라는 내용으로 가져왔고요. 더불어서 지금 키트루다 SC와 관련돼서는 이제 내년 1월에 허가 신청 받고 그 다음에 4분기에는 아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요. 이를 감안해서 73만 원까지 업사이드를 열어둔 상황입니다. 어제 종가 대비 64%의 업사이드 열려 있거든요. 이 부분 감안한 전략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첨자였습니다.